조금 전에 뉴스탑10 속보로도 만나봤던 것처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요. 핵심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었는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저게 모든 영상의 시작과 끝이었고 기자들이 또 쫓아가서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갔습니다만 이제 박 장관은 뭐 더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라고 하는데 뭐 사실상 경질입니까? 김주일 대표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확하게 자진 사퇴 당했죠 지금.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언론계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어떤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취재원을 누구를 어떤 식으로 인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담고 있거든요. 이거를 최초로 보도한 게 오늘 새벽에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번 주 내에 장관을 교체를 하는데 박순애 장관이 포함된다라고 이거를 했고요. 오늘 아침 7시 17분에 조선일보가 갑자기 단독으로 해서 박순애 자진 사퇴 씁니다. 교체가 아니라 자진 사퇴로도, 그것도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예. 자진 사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다 자진 사퇴로 나와요. 예. 박순애 장관은 오늘 뭐 했느냐? 출근한 다음에 장관실에서 두문불출했고요. 보고를 받았는데 자진 사퇴로 내서 아무 말 얘기 안 하고요. 내일 교육위원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언론이 다 자진 사퇴, 여권 핵심 관계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진 사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론인데 아마도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아마 청와대 쪽에 이제 대통령실에 물어보면서 타진을 이제 했을 거고, 지금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진 사퇴를 했으면서 모든 거는 재불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장관 불찰입니까? 장관 불찰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가 빨리 신속 추진하십시오 하고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하니까 장관이 한 거잖아요. 학제 지금. 개편 초등학교 그러니까, 만 5세요. 예. 그러니까 입학 연령 5세로 만 5세로 낮추는 거, 그럼 대통령도 책임이 있죠. 근데 이거를 대통령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지금 자진 사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실 인적쇄신 없다라고 어제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을 그었고 예. 인사권자의 의중이지만,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박순애 장관이 낙점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시는 상관은 없는데 사실상 자진 사퇴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 대표 말씀에 뭐 제가 토를 달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대통령 책임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일단 박순애 장관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혹은 그 소통 방법 혹은 이런 여러 논란이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은 장면에서 박 장관 스스로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뭐 경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진 사퇴 부분에선 박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자진 사퇴가 됐든 경질이 됐든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하나에 멈추는 게 좀 유감이다. 지금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 취임 4개월이었는데 그때 류익은 대통령 실장부터 해가지고 예. 다 교체가 되면서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반등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사과와 그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한데 요거 하나로 지금 뭔가 국정 운영 반전을 꾀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많이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내놨었습니다. 박순애 장관 네.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고 지지율도 지금 20% 네. 하락세이신데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 말을 듣기에 따라서는 김민정 교수님, 박순애 장관 사퇴 이후에는
눈에 띌 만한 인적 쇄신은 없을 것 같다. 뭐 여당 일각에서는 또 비서실장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죠? 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 필요한 조치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는 뭐 앞으로 인적 쇄신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에서도 쇄신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비서실도 같이 쇄신이 일어나야 아무래도 양쪽에서 같이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취임 100일 때 또 뭔가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없다라고 단정하기도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더욱이나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비서실의 홍보와 정무 라인이 약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자진 사퇴로 박순애 장관 여러 논란이 일단락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박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의 입김이 세지 않았냐. 그러면 뭐 당의 여러 분란 말고 윤핵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언론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조각 과정을 보면 김인철 후보자가 갑자기 낙마를 합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가요? 왜 한국에서 여성 그 장관을 기용하지 않느냐.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즉각 여성들 좀 찾으라라고 해서 이제 된 게 김승희 전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바로 이제 오늘 박순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두 여성들이 이제 임명이 됐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드러났지 않습니까? 특히 박순애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음주운전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예. 또 이 대학원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과 검증의 시스템이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벌써 공정거래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후보만 지금 한 3-4명 나왔다가 다 지금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까지도 지금 후보를 지금 못 정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가 비상인데요. 네, 사실. 최근에 뭐 유력한 사람이 또 검증해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또 낙마했다는 그랬답니까? 이야기도 있어요. 예.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이 공백을 지금 법무부가 가져갔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지금 맞느냐는 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인사 시스템에서 민정수석이 했던 역할은 충분히 있는 것인데 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사적인 인연, 사적인 걸 통해서 뭔가 건의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 그 사람들 가 이런 식으로 바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또 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또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본인의 뭐 정책 보좌관들을 무슨 장관 보좌관으로 임명했다는 문제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인사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검증이 누가 이루어지고 이게 왜 중간에 저런 중요한 문제들이 안 걸러지는 것인지 좀 빨리 좀 점검을 해서 그리고 지금 공백이 너무 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 다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네요. 이거 예. 지금 정부 출범 100일이 됐는데 지금 국정감사도 가는데 장관 없이 지금 할 처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속도를 내고 검증도 필요하다면 저는 좀 뭐 민정수석실 없앴지만 다른 기구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하는 그런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다시 휴대전화를 들어서 논란입니다. 그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혈맹국의 의회 지도자를 외국의 첫 국회의장으로 마주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당겨준다 당겨봐봐 기도하지.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담고 싶어하는 권 원내대표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닌데 또 휴대전화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보다 언론인을 하셨으면 특종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는 그 미국 이 하원 의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이 외빈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권당의 원내대표십니다. 여러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저 자리에 참석하신 건데 뭐랄까요? 이게 정말 이 양국 간의 어떤 그 의회 간의 어떤 협조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 당사자가 이 기념 촬영에 너무 좀 열심히신 게 아닌가 좀 지켜보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윤핵관 얘기까지 그리고 조금 전에 자진 사퇴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첫 사임입니다. 박순애 장관 얘기까지 뉴스탑 1위로 만나봤습니다.